건데요. 텍스처 작업을 하기 전에 여기다 HDRI를 하나를 설치를 해놓고 그걸로 빛을 좀 비춰가면서 텍스처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에 뷰포트 하나 쪼개준 다음에 쉐이더 에디터로 바꾸시고요. 월드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environment 텍스처 노드 하나 연결해 주시고요. 오픈 가서 저희 계속 썼던 브라운 포토 스튜디오 그 HDRI를 계속 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그냥 똑같은 그 HDRI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environment texture 노드 뒤에다가 얘 선택하시고 컨트롤 T 해서 텍스처 코디네이터와 매핑 노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를 한번 걸어 볼게요. 렌더 걸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럼 여기다 카메라도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제가 이 예제 같은 경우에 카메라 총 3대를 썼는데 일단은 카메라 한 대만 설치를 해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 볼게요. 렌즈는 한 90mm 정도로 일단 세팅을 하고요. 여기 포컬 랭스를 90mm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왼쪽 뷰포트를 하나만 더 쪼개서 제일 왼쪽 뷰포트는 뷰 카메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뒤로 좀 더 가야겠죠. 전체가 일단 보여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카메라의 레이아웃을 잡으실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걸 신경을 쓰냐면 물론 이게 애니메이션 과정상 이렇게 좀 빵빵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한데 또 이렇게 공간이 사이사이가 비어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랬을 때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엔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 건 뭐냐면 지금 오브젝트를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약간 오각형 모양으로 한 덩어리가 있고 여백 공간이 이렇게 있는 상태죠. 그럼 이랬을 때 이 덩어리 안에도 지금 보시면 사이에 빈 공간들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여백 공간들이 좀 있죠. 그럼 이런 공간들을 보시면서 이 공간들의 넓이의 느낌과 바깥 여백 공간에서 주는 넓이의 느낌을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은데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카메라를 좀 더 앞으로 가까이 가져가면 정확히 이걸 수치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느낌상 바깥에 있는 여백 공간보다 이 안쪽 공간이 좀 더 넓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깥 공간이 좀 많이 좁아졌죠, 이제.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되는 이 오브젝트들 사이에 간격보다는 얘네들과 화면 끝에 사이의 간격이 더 좁아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시선이 하나로 모이기가 좀 어렵고 주변으로 많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통 그 타이포그래피나 이런 데서 글자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할 때 이렇게 글자가 쭉쭉 들어가고 띄어쓰기가 있고 또 그 다음 단어가 나오고 또 이렇게 다음 단어 나오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 밑에 이제 글줄이 바뀌게 되죠. 근데 그랬을 때 이 글줄 사이의 간격이 이 단어 사이의 간격보다 좁아지게 되면 사람들 눈이 이렇게 이 순서로 이제 글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덩어리 지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눈을 이쪽으로 잘 끌어주지 못하고 계속 눈이 계속 이렇게 갔다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되는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이라던가 글자 사이의 간격, 그 다음에 글줄 사이의 간격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끼리 더 잘 뭉쳐 보이고 그 다음 덩어리로 뭉쳐 보이고 그 다음 덩어리가 또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간격을 조절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콜로소라고 하는 글자들이 한 덩어리로 잘 뭉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백 공간이 좀 충분히 확보가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시면 안에 쪽 공간이 되게 두드러지게 부각이 돼 보이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다 하나하나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백을 조금 더 줘서 얘네가 좀 한 덩어리를 딱 뭉쳐 보일 수 있게 살짝 카메라를 빼서 여백을 좀 넉넉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일단 이렇게 기본 카메라를 하나를 세팅을 했고요.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 렌더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자, 배경에 일단은 플레인을 하나를 깔아서 배경에 HDR에 있는 그림들이 좀 안 보이게 처리를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배경이랑 HDRI를 대략적으로 세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콜로소 글자에 들어가는 텍스처를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얘를 오브젝트로 돌려놨어요. 이렇게 쉐이더 에디터에서 월드였던 걸 오브젝트로 다시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 마테리얼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콜로소 이 덩어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새 마테리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해주시고 얘 이름은 검은색을 쓸 거라서 그냥 일단 블랙이라고 할게요. 콜로소 로고가 검은색이랑 노란색 이 두 가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색깔은 유지를 할 거고요. 베이스 컬러를 일단 블랙으로 넣는데요. 베이스 컬러는 블랙으로 넣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어떤 텍스처를 썼는지 다시 한번 예제 영상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확대된 장면을 보시면 약간 그 인조가죽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검은색 부분은 만지면 살짝 이런 약간 오돌토돌한 질감이 느껴질 것 같은 이런 인조가죽 같은 느낌으로 했고요. 여기는 이제 딱 그 헬륨가스 풍선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바스락거리고 반짝거리는 그런 비닐 재질 있죠. 약간 금속 느낌도 좀 나는 네, 그런 재질을 넣어서 이렇게 노란색을 이제 포인트를 하나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얘는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얘는 그냥 메탈릭 올리고 러프니스 낮추면 나오는 재질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건 없고 얘가 이제 손이 조금 가요. 근데 조금 가도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냥 프로시저럴한 마테리얼 딱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색깔은 지정이 됐고요. 여기다가 저 오돌토돌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제가 뭘 썼냐면 Shift A 눌러서 Add에서 노이즈라고 검색하겠습니다. 노이즈. 그럼 이렇게 노이즈 텍스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썼던 뭐 보로노이라던가 무스그레이브 이런 것처럼 그냥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텍스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처가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 노드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노드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흐릿하지만 얼룩덜룩하게 뭔가 텍스처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한 100 정도로 올려볼게요. 크기를 올리면 이제 입자들이 좀 작아지기 시작해요. 입자들이 작아지고요. 얘를 그래서 100이 아니라 한 1000까지 올려보면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입자가 자글자글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작은 입자들이 됐죠. 자, 그럼 얘를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처 코디네이트는 오브젝트로 연결을 해줄 거고요. 자, 1000이었더니 이렇게 됐고 한 3000? 좀 더 올려볼까요? 4000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은 설정이 됐어요. 이렇게 설정이 됐고 자, 다시 프린시플 BSDF를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했고요. 검은색에 이제 약간의 광택이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만든 이 텍스처 있죠? 이 텍스처는 어떻게 쓸 거냐면요. 노말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범프를 통해서. 그래서 범프 이렇게 불러오고요. 팩터 값을 하이트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범프의 하이트에 이 노이즈 텍스처에서 나온 팩터를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노말을 다시 프린시플 BSDF의 노말에다 꽂아줍니다. 자, 그렇게 해줬더니 이제 얘네가 아까 그 저희가 봤던 그 자글자글했던 노이즈가 이제는 이렇게 이 표면에 범프 값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돌토돌한 재질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 베이스 컬러에다 지정했던 검은색과 이 러프니스 이런 값들을 받아서 이렇게 약간의 광택이 있는 이런 검은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좀 빵빵해진 게 한 요쯤이니까요. 한 60프레임 정도로 돌려보면 이런 느낌인데요. 좀 탄 거 같죠? 불에 탄 거 같은 느낌이 나서 범프의 스트렝스 값을 한 0.5 정도로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너무 이게 세도 좀 그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텍스처 크기도 좀 더 작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 값을 5000? 6000 줘볼까요? 이렇게 한번 줘봤고요. 범프 스트렝스 값을 좀 더 낮춰보겠습니다.
네, 0.2 정도 줬더니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죠. 러프니스도 한번 조절을 해보시면 좀 더 광택이 있는 약간 비닐 같은 인조가죽 느낌을 낼 거면 러프니스 값이 더 낮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낮추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올려서 약간 더 은은한 광택감이 나도록 해주셔도 되고요. 이건 이제 취향 따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요 정도 이렇게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따 또 바꾸면 그만이니까 일단 이렇게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 노란색 노란 애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이제 더 추가를 하려면 마테리얼 프로퍼티로 가셔서요. 여기 마테리얼 프로퍼티 가셔서 새 마테리얼 슬롯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새 마테리얼 슬롯 추가하시고요. 뉴 마테리얼 하시고 얘는 이름을 옐로우라고 할게요. 옐로우라고 짓고 이 옐로우는 색깔이 옐로우여야겠죠. 이렇게 노란색 지정하고요. 메탈릭 1까지 올리고 러프니스는 확 낮추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오브젝트에다가 얘를 지정해 줄 건지를 이제 들어가 봐야겠죠. 그래서 에디트 모드 들어가셔서요. 저는 이 점한테다가 저 노란색 옐로우 텍스처를 입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단축키 L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통째로 선택이 됐죠.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테리얼 슬롯에서 옐로우 선택하시고 어사인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오브젝트 모드 나오시면 이렇게 잘 지정이 됐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만약에 색깔이 너무 노란 느낌이 싫다 그럼 약간 붉은 계열로 조금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겠고 더 가벼운 느낌의 옐로우 이런 쪽으로 바꿔주셔도 뭐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취향 따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배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형광 녹색을 썼었어요. 좀 이렇게 대비가 돼서 좀 쨍하게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배경에 들어간 플레인 선택하고 뉴 마테리얼 추가한 다음에 마테리얼 이름은 백그라운드니까 BG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러프니스는 쭉 올려놓고 베이스 컬러를 녹색, 밸류도 1 하면 거의 형광색 같은 이런 녹색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쭉 색깔 넘기면서 마음에 드시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특별할 거 없는 일반적인 얘기들이었고요. 이런 자잘한 텍스처를 쓸 때 이제 라이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HDRI의 각도도 바꾸지 않았고 그냥 일단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되게 좀 잔잔한 그러니까 눈에 그렇게 확 띄지 않는 이런 텍스처를 쓰실 때 얘를 약간 더 강조를 해주고 싶으시면 라이트가 옆에서 들어오는 게 좋아요. 라이트가 빛이 지금처럼 이렇게 정면에 가깝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에 이쪽이든 이쪽이든 옆에서 들어와 주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자잘한 이런 굴곡들 있죠. 이런 굴곡들이 빛을 옆에서 받으면서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선명하게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명을 좀 측면에서 쳐주시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HDRI의 방향도 좀 바꿔야겠죠. 쉐이더 에디터 가서 오브젝트가 아니라 월드로 놓고 HDRI의 각도도 이렇게 돌려줍니다. 옆에서 빛이 들어오게. 그러면 이제 빛 방향이 좀 바뀌었죠. 이렇게 오돌토돌한 느낌도 꽤 잘 살고 있고요. 빛의 세기도 한 1.5 정도로 조금 더 강하게 때려주겠습니다. 다음에 여긴 다시 3D 뷰포트로 바꿔서 자, 일단 주광원은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왼쪽에서 빛을 이용해서 여기 라인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살려주는 라이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지금 제가 뭔가 새로운 것처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라이팅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라이트, 에이리어 라이트 가셔서 Z축으로 스케일을 조절을 좀 하고요. 강도는 한 100W 올려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이 전체가 커버가 될 수 있게 Z축을 좀 더 늘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으면 한 500W? 너무 센가요? 한 300W? 여기 빛이 퍼지는 스프레드도 좀 좁혀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테두리에 빛이 묻어 들어가게 할 때는 너무 이렇게 넓은 영역에 빛이 들어가는 것보단 최대한 이렇게 좀 얄쌍하게, 샤프하게 빛이 들어가 주는 게 이런 부분들의 굴곡 있죠? 이런 형태들을 살려주기에 좀 더 좋습니다. 이게 너무 빛이 넓게 들어가 버리면 그냥 뭔가 빛이 묻기는 묻는데 이 면적이 넓어지면서 이런 굴곡들이 잘 안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살려줄 수 있도록 빛을 처리해 주시면 좋죠. 이쪽도 이렇게 좀 세팅을 해주고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다가 하나하나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면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앞부분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의 양감이 좀 덩어리감 이렇게 살죠. 필요하시면 뭐 아래서도 위로 조명을 하나 쳐줄 수도 있겠고요. 밑에는 없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밑에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명을 잡아주시고 조명 잡으시면서 여기 들어간 이 인조가죽 같은 이 질감들, 얘네들도 뭐 러프니스 값을 조금씩 조절을 해보신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더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원하는 값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서 이제 다시 영상을 좀 보시면 이렇게 확대되는 씬들이 있죠. 같은 시간대, 같은 타임라인인데 부풀어 오를 때 전체 샷 부분이 한 2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희 예전 했던 것처럼 2대나 또는 원하시면 그 이상의 3대 이런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부분적으로 렌더링을 더 걸어서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일단 여기까지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이 남은 거는 이제 조명 세팅을 좀 더 해본다던가 재질 같은 것들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이제 이런 게 아마 남았을 거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어떤 타이밍에 다른 카메라들이 좀 들어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집을 하시면서 테스트를 좀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주름 같은 게 이제 제가 만들어서 나눠드린 예제가 조금 더 섬세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면을 좀 더 나눠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 메쉬 자체를. 그렇게 해야 좀 더 이런 디테일한 주름들이 잡히는데 이거를 제가 강의 녹화하면서 그 정도까지 면을 올리기에는 사실 시간상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계산할 때마다 그래서 한 단계만 좀 낮춰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때보다는 조금 더 주름이 좀 둔탁한 감이 없잖아 있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우신 분들은 이제 복습할 겸 이제 다시 요 형태들을 좀 불러다가 메쉬를 좀 더 잘게 쪼개서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슈링킹 팩터와 그 다음에 프레셔 값을 이용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핀그룹까지 활용을 해서 이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에서 뭔가 이렇게 면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약간 이런 좀 풍선 같은 이런 글자들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